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유동부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불러보죠.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차변 대변 붕괴는 거래의 반요소. 자, 아까 좀 전에 바로 앞 시간에 제가 DB란 말을 했고요. DB 그 다음에 DC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영어가 그 DB는 Defined Benefit 그렇게 된데 맞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또 가로 안에 DC를 냈어요. DC. 이거 학점 기여형인데 기여하다는 기부하다, 기여받아. 그래서 Defined는 그대로 똑같고요. Contribution. C를 Define. Defined Contribution, DC다. 요건 DC는 Benefit다. 요건 이제 고쳐주시기 좋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렇게 책이 아무리 봤어도 3번 교정을 봤는데 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들어서 열심히 그래도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꼭 살펴보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 DB라고 할 때 그 확정 급여액이 아니고 DB 하면은 여기 확정 근데 여기 확정 급여액이 아니고 급여형 확정 기여형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여러분께서 형자로 이렇게 고쳐주시고 영어도 좀 고쳐주시고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책은 모셔놓는 것이 아니고 책은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 이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 출제한 문제가 잘못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답이 틀리다는 뜻이 아니고 틀린 것도 있지만은 답이 틀리기보다는 문제가 표현을 잘못하는 출제위원이 착각을 일으키거나 또는 뭐 좀 실력이 좀 적어서 실력이 좀 낮아서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책을 생각 없이 뺏기는 그런 또 문제도 있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가감히 찾아가지고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1번에 보십시오. 1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비유동부채 중 재무상태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금액을 대체할 경우 이용되는 개정과목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까 문제에서 제가 풀자고 한 문제입니다. 자, 뭘로 한다? 장기차입금인데요. 우선 장기차입금을 대변했던 장기차입금을 차변에다가 장기차입금 차변으로 보내고 대변에 유동성 이거 이제 장기부채가 단기부채로 바뀌는 겁니다.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단기부채를 안 하고 할 때 그냥 이걸 여러분들 또 시험에 잘 나온 객관 시험이 잘 나온 게 뭐냐면은 요 장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비동부채구나 한데 이것은 뭐예요? 유동부채예요. 유동부채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잘 나옵니다. 자, 답은 뭐가 되겠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2번 부채 답은 2번. 자,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다음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미지급금 중 재무상태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건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맞죠? 네, 유동부채로 표시했습니다.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로 표시한다. 좋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좀 미지급 중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장기 미지급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 뭐 그대로 됐습니다. 그것도 되고 이제 비유동부채를 다루다 보니까 유동부채가 비유동부채가 막 섞여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2번 재무상태로부터 차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장기차입금 계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자, 재무상태로부터 차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장기차입금 계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로부터 1년 이상인 경우는 장기차입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맞죠? 예, 뭐 맞고 3번은 보십시다. 가수금은 가짜라는 건요. 3번이 틀리는데 여러분 가수금은 특징이 뭐냐면 가짜가 임시 가짜거든요. 임시인데 이 가짜의 한문을 읽습니다. 임시로 쓴 거예요. 거짓 가짜가 아닙니다. 한문은 한자는요. 더 찾아보면 뜻이 막 뭐 6, 7개씩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내용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되는데 딱 글자 하나만 알고 있다면 뜻을 글자 한 글자에 한 뜻만 있다고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임시로 임시로 수입된 금액이란 얘기니까 임시로 받은 금액, 숫자가 받을 숫자 아닙니까? 임시로 받은 금액, 임시로 들어온 금액. 예. 뭔지 모르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확인해가지고 그 해당 계정에 바꿔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수금은 표시하면은 뭘로 떼요? 감사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만약에 재무상태표에 표시했다면 이거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적받고 의견은 한정 의견으로 칩니다. 제가 그 감사 보고서에 보니까 간혹가다 이런 개정 과목이 나와서 의견이 틀린 의견으로 공인회계사가 표시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을 때는 선수금 계정 대변에 기입한다 그랬어요. 상품을 이제 대금을 인도하기 전에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어요.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분계. 그러면 이때 분계는 이렇게 되겠죠. 대변에 가수금,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겠죠. 계약금 같은 것이 대부분 예약금, 계약금이 가수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받았다, 계약금조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번, 2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3번 풀어온 다음 중 비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이죠. 장기대여금, 투자자산이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인데 여기서는 이제 선급금을 물은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여기 쪽에 들어와 있네요. 산업재산은 무형자산이고요. 산업재산 무형자산입니다. 선급금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이제 유동자산을 묻는 문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은 뭐냐? 유동자산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이니까 앞쪽에 들어가야 할 문제 속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사채, 두 번째 장기차입금, 당좌차월. 비유동부채에 해당되지 않은 건 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다 비유동부채인데 3번 당좌차월은 유동부채죠. 3번이 답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1. 대지급의 충당부채, 2번 외상매입금, 4번 유동성 장기부채, 4번 단기차입금. 비유동부채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이제 6번. 자, 6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상에서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 뭐냐 그랬어요. 만기 보유증권은 비유동자산입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 이제 처리해서 개정 과목합니다. 투자자산에 속하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보증금은 지분법 적용 도전 투자자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3번은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합니다. 따라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비유동 부채에 해당된 금액이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들어와 있으니까 연습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7번 이제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7번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자, 사채 발행비는 비용이나 비나 같은 말이죠.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자, 사채 발행가액에서 빼줍니다. 자, 두 번째가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그 다음에 잠깐만 4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동글뱅이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빼주는 형식으로 합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가액, 자, 액면가에서 뭐한다? 액면가액에서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빼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2번, 3번을 가지고 오늘 좀 시간을 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이제 하기 전에 어젯밤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 좀 의심이 간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채는요, 할증 발행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채는 할인 발행하고, 사채 발행할 때는 할인 발행하고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사채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면 할증 발행이고요. 10,000원짜리인데 뭐 12,000원을 발행하면 할증 발행이고, 사채는 물론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발행합니다. 유효이자율이 적용해서 이제 둘 따라 발행하는데, 유효이자 시장이자율보다 이제 높냐 낮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할인 발행은, 이 할인 발행하면 개정 과목이 사채 할인 발행 차익이 나는 금액을 차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증 발행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주식은 있잖아요. 주식도 할인 발행하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렇게 해요. 근데 할증 발행할 때는 주식 할증 발행 차금이라 안 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설명드리기도 하고, 여기서는 살짝 내가 언지를 드리는 것은 다음에 주식도 공부할 때도 잘 이해해 두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것은 상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을 해요.
그런데 할인 발행은 상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할증이잖아요. 이거 할인은 금액이잖아요. 할인은 비용이잖아요. 이건 벌써 비용화 됐으니까 이건 상각이라는 건 비용화되고 이것은 환입이라는 것은 수익으로 잡는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는데 어디서 빼준다? 이제 그 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증 발행은 환입을 시켜서 환입을 시켜가지고 환입액은 상각액은 계속 늘어나요. 좀 이따 그래프를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환입액은 이 사채 발행할 때 이 유효이자율법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이걸 발행할 때 유효이자율법을 계산하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은 계속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할 때 증가합니다. 이것도 환입도 증가합니다. 예, 유효이자율법은 증가해요. 둘 따라 계속 상승 증가하고 이것도 증가해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답은 이제 그 3번이 틀린 답인데 여러분 거기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상각한다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플러스 할증이 늘어나는데요. 상각입니까? 환입입니다. 나중에 이걸 뭐냐면 사채 이자에서 이제 이것은 이자에서 빼줘요. 사실 차감해줘요. 차감한다. 나중에 이제 이건 사채 이자에서 차감합니다. 빼주고요. 이것은 비용이니까 비용화되어 있는 거니까 상각은 비용화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사채 이자에서 즉 이자 비용입니다. 사채 이자는 제가 사채 이자라는 건 정확한 표현하기 위해서 하지만 개정 과목은 이자 비용으로 같이 합쳐주는 겁니다. 그럼 사채 이자에서 이것은 가산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무슨 말인고 이거 2번, 3번이 이제 고쳐주십시오. 상각액이 아니고 환입액이라고 그래서 환입액은 매년 여기 증가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서 보겠습니다. 우리 할인 발행 그래프를 그려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숫자를 금액을 가지고. 자, 액면 금액이 이런 현상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채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으로입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을 그림으로는 상각액입니다. 상각액이란 말은 상각액이라면 상각한 금액, 비용화시킨 금액, 즉 이자 비용에 가산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항상 0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기간이 여기는 1년이고요. 1년, 2년, 요건 뭐 만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1년 말, 2년 말로 하겠습니다. 2년 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만기에는 지금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봅니다. 100만 원. 이게 액면 금액입니다. 액면가가 100만 원. 만기에는 100만 원짜리라면 100만 원으로 상환한 겁니다. 근데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했더니 유효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서 예를 들어 보니까 유효이자율이 약 그 8%, 8%예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은 5%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왜 이렇게 가정하면 지금 무슨 발행? 할인 발행했잖아요. 유효이자율보다 액면이자율이 낮을 때를 우리는 할인 발행한다 그랬고, 지금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이자율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5,000, 요거 23,815원이에요. 23,000, 요게 23,815원. 요것이 얼마 나오냐면 요 금액이 25,720원이요. 25,720원. 요거 올라가죠. 요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 29,778원 나와요. 29,778원.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액면가는 요거 빼고 난 액면가는 요거 빼면 이제 얼마겠어요? 여기 요 금액은 이제 대강 92만 2,687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건 중간에 이제 요 띄고 97만 2,222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점 뭐냐면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사채 할인방 차금 상가격을 그려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상가격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더 올라갈 수 없죠. 만기가 끝났으니까 더 올라가면 그래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는 할증 발행하겠습니다. 할증 발행 환입액을 그려봤어요. 예. 그리고 그 유명한 회계사가 쓴 그 아주 엄청난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죄송하게도 할증 발행을 환입이라고 안 하고 상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뭐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이 뭐 옳다 그러지만 그 사람도 생각 없이 쓰고 하다 보면 남의 책을 쓰다 보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번에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건 유효이자율법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환입액을 환입액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것도 유효이자율법 적용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유효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10%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할증 발행하려면 이자율이 높아야 돼. 유효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그럼 액면 이자율이 높아야 할증 발행을 하거든요. 10%라고 했을 때 액면 이자율은 이제 12%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높아야 할증 발행을 하거든요. 액면 이자율. 이익이 나야 할증하고. 여기는 8%인데 5% 낮으니까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액면 이자율이 낮아버리면은 할인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온 게 적으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채, 채권을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기서 기간이 1년 말, 2년 말. 자, 1년 말이고 2년 말이고 만기라고 여기까지 만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년 말, 2년 말, 만기.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만기에는 할증 발행이든 액면가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그래프로 보니까는 1년 말에 얼마 나오냐면 이 10% 유효이자를 10%로 가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보니까 얼마냐면요. 제가 계산해 온 게 15,027원. 이게 1년 때 유효 할증 발행 차금이 15,027원이 나왔어요. 1년 말. 2년 말일 때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16,530원 나와요. 16,530원. 만기 때 보니까 예를 들어 만기가 이제 뭐 3년이라면 3년 만기로 본다면 3년이 만기지만 이 그림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18,173원이 나옵니다. 173원. 자, 점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은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이렇게 그 환입된 금액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증가해요. 근데 반드시 표현할 때 사채 할증 발행은 환입액이 증가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건 상각액이거든요. 비용화되는 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아까 말씀대로 사채 이자에서 전부 다 비용화돼요. 비용화시키기 위해서. 비용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차감해줘요. 이건 사채 이자에서 빼준 거고, 요거는 사채 이자에다 포함시켜버리고. 그냥 표현이 다르죠. 근데 이제 책에다 이렇게 쓴 책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뭐 자격증 시험 책 보니까 그것도 살펴봤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책을 좀 보고 혼자 이런 표현은 틀린데 하고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생각 없이 한 책이 잘못 쓰면은 계속 따라서 잘못 쓴 게 우리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없이 쓴 거기 때문에 틀리고, 출제하는 분은 그 책을 생각 없이 막 베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여러분하고 할애했습니다. 자, 너무 많이 시간 지났는데, 자,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보겠어요. 8번 문제. 다음 재무제표상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뭐냐 그랬어요.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건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미지급비용, 4. 장기차입금. 8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자산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8번에서 4번은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로 당연히 분리된다. 뭐 이건 알고, 단기차입금은 뭐예요? 유동부채. 미지급비용은 유동부채. 그 다음에 그 유동성 장기부채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유동부채로 들어가고. 9번 재무상태에서 자산에서나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요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좀 요거 더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었는데 8번 9번 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한번 지나가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산세무 1급이나 2급으로 들어가면 꼭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수준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리해 온 거 좀 정리를 여러분한테 필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제가 유지할 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리를 토단나 계산기로 쳐봐야 되니까 우선 할인 발행 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7번 문제를 연속해서 아까 빠뜨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여기서는 이제 액면 발행, 액면, 이걸 평가라 그랬어요. 액면가 발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자 비용만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 이걸 잘 보십시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합니다. 매년 증가요. 할인 발행. 그리고 할증 발행하면은 이자 비용이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감소합니다.
자, 매년 감소합니다. 요건 중간이니까 일정하다 그러죠. 요건 일정합니다. 네, 이자 비용은. 그 다음에 이제 사채 장부가액입니다. 요 먼저 사채 장부가액. 잠깐만요. 요걸 먼저 쓰기 전에 여러분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이 책들이 틀렸으니까 이것만큼은 제가 조사해 왔고 여러분한테 꼭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은 이것은 매년 증가합니다. 상가격이 그냥 증가해요. 상가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증 발행도 이것도 환입액이 계속 증가해요. 매년 증가. 이렇게 됩니다. 환입액이 증가한다 그래야지 상각이 할증이 무슨 상각을 합니까? 할증도 상각합니까? 상각이 뭡니까? 비용화 시키는 건데 그건 환입이라 그래서 해야죠.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뭐 공인회계사가 생각도 없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나는 그 책 그래도 그분이 틀린 것은 거의 없었는데 뭐 1000페이지가 넘는 책 말이죠. 이렇게 이상되는 책 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저도 이 출제를 이거 제가 출제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출제한 걸 그냥 제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는데 여러분 그거 고쳐주기 바랍니다. 주석도 고쳐주세요. 그 주석도 상가계획을 할증 발행 차금 환입액이 상가계획이 아닙니다. 환입액입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일정합니다. 요거 표현 때문에 제가 다시 이걸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사채 장부가액이 있습니다. 사채 장부가액이에요. 사채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할인 발행하면은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저 증가하듯이 같이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장부가액이 계속 이렇게 증가해요. 왜냐하면은 플러스 돼가지고 계속 액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 액면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매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할증 발행은 매년 장부가액이 매년 감소합니다. 마치 이자 비용하고 똑같아요. 이자 비용이 감소하니까 같이 감소하는 겁니다. 장부가액. 그만큼 이제 상각을 차감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감이라는 건 환입액에서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액면 발행은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는 이거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런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봤잖아요. 이렇게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9번 문제는 이제 지우고 9번 문제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답만 알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풀어간다면 무의미하겠죠. 응용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문제라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같은 문제를 똑같이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완전히 똑같이는 안 내죠. 좀 틀려내고 조금 돌려내고 조금 돌려내고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7년간 출제를 해봤기 때문에 저도 실수를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데 남의 것은 또 실수가 잘 보이는데 자기가 실수한 건 또 그렇게 안 보이죠. 이게 사람 사는 겁니다. 자, 충당금을 보겠습니다. 이 충당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채성 충당금이 있고요. 부채성 충당금. 하나는 평가성 충당금이 있습니다. 이 충당금이라는 것을 이제 충당부채라고도 하니까 충당금만 쓰지 말고 충당부채나 충당금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충당금하고 충당부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부채성 충당금은 이것만 충당부채라고 기업회계 기준에서 명시하고, 이 평가성 충당금은 그냥 충당금으로 이렇게 했어요. 영어에 충실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성 충당금은 부채 해당 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평가성 충당금은 해당 부채 계정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고 해당 자산 계정에서 차감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무상태표를 적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우선 잠깐만요. 먼저 설명해 놓고 할게요. 이 부채성 충당금은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면은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금이나 충당부채랑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법에 보시면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그러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안 하고 지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데 꼭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뜻은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유도리가 없으면 세상을 살기 힘듭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잖아요. 똑같은 산을 보면서도 예를 들면 남산을 또 북쪽에서 볼 때 남산이 험악하고 또 저쪽 남쪽에서 남산을 보면요, 남산이 참 여성스러운 산처럼 보여요. 그래서 북한산도 마찬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산을 표현합니다. 어떨 때는 험악하게 보이고 좀 우람차다 그러고, 아름답게 이렇게 좀 쭉 처진 것처럼 보이면은 이렇게 여성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요. 우리도 모든 사물을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여기 있고 제품 보증 충당부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마일리지 충당부채요. 마일리지 알죠? 여러분 쓰시는 뭐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마일리지 아닙니까? 마일리지 충당부채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과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요. 요리 평가성 충당금은 이제 어떻게 처리? 이것은 바로 해당 개념과 못 처리하는데, 평가성 충당금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이것은 건물이면 건물,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비품이면 비품, 해당 자산에서 바로 그냥 빼줍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면은 직접 차감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직접 차감한다. 이것은 그냥 해당 부채 설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자산에서 해당 부채에서 차감 쓸 만큼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가상각 누계액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뭐 예상매출금 받으러, 이것이 이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인데, 예상매출금이나 받으러금 대손충당금은 바로 예상매출금이나 받으러금에서 그냥 차감해 줍니다. 그 다음 기타의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미수금이라든가 대여금이라든가 그 밖에 선급금이 있는데, 그런 건 기타의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지만은 그 기타의 대손충당금은 이것도 해당 자산에서 바로 뭐 선급금이라든가 미수금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대여금에서 바로 차감해 주는 겁니다. 직접 차감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대손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평가 충당금이 있고요. 유가증권 평가 충당금. 자, 유형자산 아닙니다. 유가증권 평가 충당금. 그 밖에 또 뭐냐면 퇴직보험 예치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직접 차감합니다. 퇴직보험 책에 있으니까 저도 생각나 설명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뭐 이런 것도 사채 할인 직접 차감하는 겁니다. 발행 이건 충당금이라기보다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직접 차감하는 겁니다. 제가 이어서 충당금이라고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충당금은 평가성 충당금에 들어가 같은 처리를 한다 그래서 직접 차감하는 건데 이게 직접 차감하는 것은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직접 차감합니다. 예, 이것은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 사채에서 바로 차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자 비용 있으면 그 이자 비용에 포함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있습니다. 요거 재고자산 실제적으로는 이제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건 세법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등등이 이렇게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자산에서 직접 빼줘 버립니다. 자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재고자산에서 빼주고 이것은 바로 빼주고 퇴직보험 예치금은 퇴직보험에서 바로 차감해주고 유가증권 평가 충당금 이런 거 다 똑같이 이렇게 차감하는 해당 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9번 답은 1번이 되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9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번 답을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다음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그랬어요. 1. 감가상각노계획 2. 퇴직급여 충당부채 3번 대손충당금 4.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답은 2번 뭐 아까와 같은 문제네요.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계정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1.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차금 이것은 이제 사채 계정에서 이건 해당 자산에서 하는데 이건 사채 계정에서 하는 겁니다. 부채 이 사채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채 계정에서 가산하는 평가 계정이다. 차감이라보다는 이제 이자에서는 가산이죠. 같은 계정이니까 즉 가산하는 방법입니다. 답은 이제 11번의 답은 1번인데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건 충당금 계정이고요.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노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은요 평가성 충당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감하는 방법은 같지만 평가성 충당금은 아닙니다. 저 오해를 하시 마시고 이것은 평가성 충당금이 아니고 해당 계정의 자산 계정이 아니고 해당 부채 계정이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해당 부채 계정에서 직접 이건 가산하는 방법이죠. 이때는 가산이라 그래야 됩니다. 가산하는 방법 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해석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12번 다음 중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분류가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그랬어요. 이건 이제 유동자산에 관한 문제를 비유동자산 문제 단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채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선급비용, 건설 중인 자산이 유동자산이 아니고요.
개발비는 비유동자산 맞습니다. 2번 미수금은 맞고 유동자산 맞고 선급비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선급비용은 유동자산 3번이 올바르네요. 건설 중인 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3번. 그리고 4번은 영업권도 아니고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 단기투자자산도 아닙니다. 13번 기업의 기준서상 충당 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급격히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부채예요.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또는 예측을 못하는 급격히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충당부채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한다. 아니, 이런 건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이거 다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인데,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자원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하여서 신뢰성 있게 추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3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까 어려운 문제, 여기 이런 사채 할증발행, 할인발행차가, 할증발행차가, 이자비용, 사채 장부가, 요거 다음 시험에는 또 요놈하고 요놈이 나오죠. 이거 나오든지 이거 나오는데, 이렇게 요거 나왔으면 꼭 또 다른 것이 내더라고요. 어려운 문제 한 문제씩 낼 때 좀 조심하시면서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여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사채 계정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한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감기에도 하면서 몸을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고 이렇게 해서 몸의 온도만 조정하면 감기는 무난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자본 계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